세종시록 73군 세종 18년 윤 6월 26일 경인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도우절제사 임명과 이각의 논제에 대해 의논하다. 1436년 명정통 1년 영의정 황희 등을 불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그 하나는 앞서 평안도 도우절제사를 출전할 때 운성군 박종우도 아우러 추천하였는데 내 생각에는 조금도 경력한 바 없기에 즉시 임명해 보내지 않았는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 그 용모 위와 기계와 도량이 보통 사람과 다른 데가 있어 대사를 맡길만 하겠다. 그러나 도절제사 임무란 한 지방을 전단하는 것으로서 대소의 병사를 총찰해 다스림으로 갑자기 이를 제수할 수 없으니 우선 도진무에 임명하여 모든 설시하는 방책을 두고 보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진시로 지당합니다 하며 도승지에게 명하기를 전일에 변장의 청거를 논의할 기회가 있거든 종우도 아우러 청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나는 지연영군사 김윤수가 변지를 맡은 장수로서 요충지를 진압하고 있으니 무릇 그에 따른 다른 모든 설비를 심력을 다해 분포 배치하여 변경을 평케하는 것이 본시 그 직책이거늘 이제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여 변경에 헌단이 발생하였으니 그 죄는 아무래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서 법대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우절제사 이각으로 말하면 비록 변방의 방어 책임을 맡긴 하였으나 자신이 전단할 수 없었고 반드시 찰리사의 명을 기다린 뒤라야 이를 시행하였는데 좌의정 최윤덕이 찰리사의 직임으로 북방을 전제하고서 모든 병사 사무를 총괄해 다스리고 있는 터이므로 건번 여인에서 발생한 일은 오로지 찰리사의 수비 방어의 소홀로 미리 그 방책을 정하지 못했던 까닭이며 이각의 죄는 아닌 것이다. 이제 이각의 죄는 논하지 말도록 하려는 게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지당하옵니다. 그러나 변장이 방어에 실패했는데도 그 죄를 묻지 않는다라면 뒷사람을 경계할 수 없을 것이오니 비록 중한 징계는 가하지 않더라도 온전히 풀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이 말을 따라 드디어 이각을 외왕으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황희 등이 제3 아뢰기를 여연에서의 사변 발생은 오로지 최윤덕의 죄이온데 이제 이각만을 죄주고 윤덕을 죄주지 않는다면 형벌이 그 공정성을 잃어 사람들이 불복하게 될 것이오니 반드시 윤덕도 아울러 죄주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최윤덕이 힘을 다해 선왕을 섬겨 공로가 적지 않았으며 또한 이제는 벼슬이 삼공의 반열에 있어 이와 같은 조그만 실수로 그를 죄줄 수도 없으려니와 더욱이 건번 여연의 사변이 큰 피해에 이르지 않은 것이 윤덕의 비의 공이 아니라고 누가 아랴 하였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26 경인 네 번째 기사. 변지의 화한을 초치한 최윤덕의 처벌에 대한 논의. 사무장령 남간의 아뢰기를 좌의정 최윤덕이 북방을 전담해 마다 여러 해를 경과하였으니 마땅히 그 수비 방어책을 다해야 할 것인데도 그 막중한 위임의 본위를 저버리고 병기가 허술하여 변지의 화환을 초치하였으니 아울러 제주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군중에서의 사소한 실수는 예로부터 있는 법이며 우리나라 북방의 구도의 방어는 오로지 최윤덕의 공인 것이다. 만약 윤덕이 없었더라면 오늘만도 못할 것을 누가 보장하랴 하였다. 또 아뢰기를 윤덕이 한 방면을 전단해 제어하고 있어 그 성패의 기틀이 다 그 한 놈에 달려 있사온데 이제 실패함이 이와 같사온즉 윤덕의 죄가 작다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덕이 비록 몸소 가서 전장에 임하여 이러한 실패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사소한 실패로 전일의 큰 공을 은폐할 수 없거든. 하물며 윤덕의 설시로 배치가 비록 정밀하였더라도 뒤따라 일어나는 자가 능히 이를 쫓지 못한다면 윤덕인들 어찌 하겠느냐. 다시 더 진언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26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소학의 강독을 권장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살펴보건대 소학의 글이란 어릴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여 평생을 강독해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하옵기에
헌오지가 사람을 가르칠 때 대수의 구별 없이 모두 소학부터 읽게 하고 선생도 또한 조습으로 정독하기를 거치지 않았으며 돈독한 뜻을 역행하여 몸소 솔선수범하였으며 명나라 태조 황후에 이르러서는 소학을 외계하였더니 주의해 듣고서는 태조에게 아뢰기를 소학의 글은 그 말을 이해하기가 쉽고 그 글도 행하기 쉬우며 인도에 있어 갖추지 않은 것이 없으니 참으로 성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어찌 현양하지 않으오리까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그렇소. 내 이미 친왕, 부마, 태학생으로 하여금 모두 그 글을 강독하게 하였소 하였으며 본조에 와서도 사부 학당의 권과의 법이 8세 이상은 모두 학당에 나아가 소학을 가르치게 하되 15세 이상으로 공부가 이미 성취하게 되면 경서 중에서 3가지 강의를 시험하여 이에 통과하는 자는 논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성균관으로 올려준다고 속전에 기재되어 있사온데 지금의 사부 학당의 생도들은 이를 전혀 개의하지 않고 소학은 동몽이 배우는 것이라 하여 평소 강독하지 않다가 성균관으로 승보만 당하면 임시로 대충 습독학본 그 진학의 기초인 것에는 융해 관통하는 자가 대체로 적은 형편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부의 생도로 하여금 모두 소학을 습독하게 하고 다시 전념에 강독 연구하여 수미와 본말을 모두 융해 관통한 연후에 각기 그 부의 교관이 이에 통부를 고시하여 문부에 기록하고 이를 성균관에 통보하며 성균관에서는 이 통부를 전수하고는 한결같이 전례에 의해 다수를 불구하고 시험 선발하여 승보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도록 하고 또 옛날에 공경대부 원사의 맏아들은 비록 준수하지 않더라도 모두 태학에 입학시켰던 것이오나 그 처음에는 소학에 들어가지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엄자손으로 입학하는 자는 소학을 강동하지 않고 다만 태학으로 들어가곤 하는데 이는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오니 그러므로는 유엄으로 태학에 진학할 자격을 가진 전장들도 또한 먼저 학당에 취학하여 소학을 강독하게 한 뒤에 태학관으로 취학을 허용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년 6월 26일 경에 6번째 기사 한재로 인해 양로위원을 정지하게 하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년 6월 27일 신묘 첫번째 기사 모든 섬의 외인에게 이름을 기록하게 이어 보내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종정승이 보내온 정태랑 병의가 말에 의하면 네이포에 거류하고 있는 외인들이 본도의 외인과 은밀히 상통에 밀약하고는 야간에 작은 배를 타고 미리 바다 가운데의 작은 섬에 와 있다가 상선이 이르게 되면 이에 나누어 타고 와서는 외상으로 사칭하곤 하옵는데 그 수요가 자그만치 40-50명에 달한다고 하며 많아도 그 간사한 계책에 빠져 네이포에서의 체류와 해로를 통과하는 동안에 식량을 모두 지급하면 귀환할 무렵에 외상들이 모두 5두의 미곡을 가지고 간다고 하옵니다. 앞서 외인들이 나올 때는 다만 서계만을 가지고 올 뿐 인명수를 기재한 문건이 없기 때문에 서로 기만하곤 하여 사실상 여러 해 동안 명색이 없는 회단이 되고 있사오며 양국 간의 마구 사기와 허위가 자행되고 있사오니 이러한 흐름을 더 이상 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종정승으로 하여금 선척의 대중소와 정관 격외의 명단 등을 서계에 기록하여 보내게 하고 각 포의 만호는 그 명목과 명단을 상고하고 명수를 계산하여 식량을 지급하는 것을 연관 항식으로 삼게 하고 모든 섬의 외인들로 하여금 종정승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이름을 기록하여 보내도록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곧 예조에 명하여 종정승에게 글을 보내기를 기도와
각진에서 공무로 보내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조카의 도서와 문인을 증빙으로 하여 왔으나 그러나 그 중간에는 사칭 또는 허위의 배단이 없지 않으니 그러므로는 귀주 및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중소의 선책을 분별할 것이며 선책마다 정관과 격인의 인명수를 일괄 기록하고는 이에 문빙을 주어 발송하여야만 반드시 예로서 접대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태랑이 우리나라의 후한 은혜를 입었고 또 우리나라의 말을 잘 알기 때문에 이를 예조에 알린 것이었다. 세종시력 73권 세종 18년 윤 6월 2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풍운례우에 비를 빌다. 세종시력 73권 세종 18년 윤 6월 2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한재로 인해 함길도의 입주를 정지하다. 세종시력 73권 세종 18년 윤 6월 28일 임진 세 번째 기사 강령전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강령전에 나아갔더니 밤에 한 시녀가 왔었고 하기를 뱀이 궁전 안으로 들어와 기둥을 안고 제3 오르내리더니 홀연 숨어버렸다고 하기에 내가 몹시 괴상히 여겨 내시와 시녀로 하여금 함께 이를 찾게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했는지라 내 더욱 놀라서 일어나 궁전 문 밖으로 나와 사람을 시켜 불을 밝게 찾게 하였던 바 그 뱀이 책상 위에 숨어 있었다. 내가 이를 세밀히 분석하건대 그년에는 한기가 너무 심하고 재변이 누차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하늘이 경책이 있을 것으로 본다. 옛 사람들은 방위를 피하여 화를 면하는 일도 있었으니 나는 진양대군의 집으로 이어하려고 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2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흥룡 길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2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구황에 유리한 무우를 심도록 권장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우는 구황에 있어 크게 유리한 점이 있는 식물이다. 또 옛사람이 이르기를 일묘 땅에 이를 심으면 1,000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였으니 어찌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하였겠는가. 우리 태종조와 내가 즉위한 후에도 유사가 그 이로운 점을 말한 바 있었으나 끝내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나왔지만 여염의 서민들은 다만 겨울철에는 먹는 채소로만 이행할 뿐 아직 많이 심는 자가 없는데 이는 그 이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검년 가을에는 민간의 무우시를 미리 비축한 자가 없을 것이므로 이를 많이 심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는 매년 봄철에 민간으로 하여금 무우시를 많이 채취 비축하게 하여다가 가을이 되거든 그 해 연사에 풍흉을 막론하고 이를 많이 심어 구황에 대비하게 하는 것을 상법으로 정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또 생각하건대 대저 민심이란 예법에 젖어 세법을 끓여 하는 법이어서 무우시를 심는 것이 비록 흉년에 살게 하는 도리요 큰 도움이 된다 해도 생각하건대 반드시 이에 힘쓰기를 끓여 할 것이니 이를 억지로라도 심게 할 것인가 의해 계달하도록 하라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구황에 이롭기는 무가 가장 어뜸이 될 것이오나 다만 무지한 소민들이 그 이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살아나가는 데 유리한 것은 비록 많이 심게 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끓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는 각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무를 심는 것이 구황에 유리한 점을 순순히 권고하고 설득시켜 봄에 씨를 받아 가을에 많이 심게 하는 것으로서 연구한 법규로 삼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사직단에서 비를 빌고 석적기우제를 행하다. 중과 무당을 모아 석적기우제를 행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1일 가보 두 번째 기사 한재가 심한 충청대의 보리 세곡을 걷지 못하게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검년의 한재는 충청도가 더욱 심하니 보리 세곡을 거두어 들이지 말아서 명년의 종자로 준비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1일 갑오 세 번째 기사 내금위의 군직을 줄이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 앞서 내금위에서는 모두 3군의 5원직을 제수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최하직을 주니 원컨대 군직을 줄여서 매 1군마다 사직 2명, 부사직 3명, 사정 5명, 부사정과 사용을 각 15명으로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우사를 행하고 진양대군의 사제로 이어하다. 비를 빌고 진양대군의 사제로 이어하는 데에 산신을 물리치고 가뭄을 근심하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지맹산 현사 김오복이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지금 들으니 그 지경에 볕곡이 조금 잘 되었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러나 아직 늦뼈가 있으므로 결실하지 못할까 두렵다. 천도는 기필할 수가 없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은 오히려 다 할 수가 있으니 가서 그대의 직책을 조심하여 내 뜻에 맞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해도의 의원을 파면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첩증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해도에는 의원이 항상 처치사의 군령에 머물러 있어서 몇 날 거리는 노정에 있는 포나 곳에 있는 병등군사는 미처 구류하지 못하게 되오며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이 한각 국록만 허비하고 있으니 모두 폐지 파면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추향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안승과 공주의 황충이 퍼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4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령의 감사를 엄중히 할 것을 곽순이 상서하다. 영동현감 곽순이 상언하기를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성하옵신 자지로서 성만한 운수를 누리어 거룩하신 다스림과 맑고 정성스러운 제향이 천지의 감흥 되시옵니다. 그러나 이제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가뭄이 재앙이 되오니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정의 정치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곧 신자들이 능히 성상의 덕을 선양하고 백성의 사정을 상달하지 못함으로 그러함인가 합니다. 대저 수령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임이므로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약하고 용렬한 무리들이 그저 유유낙낙하오매 흔히 교활한 이속들의 농락에 빠져 부역이 균등하지 못하고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어도 펴보지 못합니다. 호강한 사람은 항상 편안히 지내는데 빈약한 사람만이 홀로 노고하며 유리하여 떠돌아다니는지라 도망하든지 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 혹은 날로 줄어드니 그 해가 첫째요 탐심을 가진 무리들이 정치를 잘 하겠다고 모든 기구와 시설을 헛되이 떠벌려 놓고 인물들을 모아들이면서 이름은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인즉 백성을 해치고 심한 사람은 혹은 공아에서 누이를 치기도 하고 혹은 사실에서 술을 마구 마시기도 하여 염치의 도리가 없어지고 뇌물이 공공연히 행하였는데도 그를 붙쫓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칭찬하고 있으되 전 백성들은 모두 근심에 잠겨 머리를 앓고 이마에 주름살이 잡히며 혹은 주먹을 부르짖고 가슴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게 되오니 그 해가 둘째여 관할구역 백성으로서 그 고을 관원을 고수하는 것을 금하는 법은 풍속을 후하게 하자는 아름다운 뜻이었거늘 법을 어기는 무리들은 이것으로서 도리어 백성을 침해하는 자료로 삼아 불의한 짓을 함부로 행하면서 말하기를 아무리 하여도 고소는 못하리라고 하고 호기를 부리니 본래 법을 마련한 뜻이 전혀 없어지고 백성을 침해하는 패단은 한정이 없이 되오니 그 해가 셋째요. 수령의 임기를 6기로 마련한 법은 수령으로 하여금 이해를 알고 백성을 보호하라는 뜻이거니와 비록 그러하오나 매양 나아가기는 빨리 하되 물러나오기를 빨리 하는 자도 있으며 처음에는 근심했으나 종말에 가서는
태만히 하는 자도 있사오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그 빨리 물러간다든지 종말에 가서 태만하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틈을 타서 교활한 이속들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려서 농간작패하는 기회를 주게 되어 백성이 그 해를 받게 되는 근원이 됩니다. 수령이 만약 어질진데 비록 6주년이 지났을지라도 백성들은 오히려 그가 갈리는 것을 섭섭히 여길 것이지만은 만약 어질지 못한다면 비록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백성들은 오히려 그가 갈리지 않을까 두려워할 것이오니 시경에 누가 능히 뜨거운 물건을 쥐고서 물로 가서 손을 씻지 않겠는가라고 한 것은 이를 잃은 것입니다. 원컨대 6주년 임기의 법을 폐지하고 도로 3개년 임기의 법으로 만들어 실험하여 본 연후에 그만두게 되면 백성에게 매우 다행할까 하옵니다. 사사로이 찾아다니고 사사로이 정리하는 일을 금지한 것은 부세와 온갖 취렴을 가볍게 하고 백성의 살림을 아껴주자는 뜻이거늘 사사로이 찾아다니는 무리들이 줄을 지어 끊이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청탁하는 편지가 구름같이 많이 쌓이게 되오니 그 선사하는 물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온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백성의 기름을 짜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역경의 재물을 손상하지 아니하며 백성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하물며 지금 농사가 그렇대요. 백성의 생계가 어려우니 그 쓸데없는 비용은 더욱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여러 노예 어사를 나누어 보내게 하니 그 한 방면의 사정을 규찰하기 위함이옵니다. 우리 조정의 행대의 법도 역시 다스리는 실적을 시찰하고 풍속을 살피어 한 지방의 행적을 바로잡게 하고자 하는 좋은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행대는 두서너 날 사이에 길에 분주히 다니면서 그 부서만 상고할 뿐이니 어찌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과 정치의 잘되고 잘못된 것과 민간의 이롭고 해로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경관은 그 직무가 금전과 곡식의 출납에 지나지 않고 또 제조가 이를 상고하며 감찰이 이를 규찰하지만은 외관은 금전과 곡식의 출납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번잡한데도 감찰로서 이를 규찰하지 아니하므로 중앙과 지방의 제도가 다릅니다. 원컨대 중국의 어사를 나누어 보내는 제도에 의거하여 각 도마다 감찰을 임명하여 보내되 1년만 큼씩 서로 교체하여 여러 고을에 두루 다니게 한다면 탐욕이 많은 사람은 청렴해지고 나약한 사람은 뜻을 세우게 되어 부역이 저절로 균등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저절로 경감하게 되며 무능한 사람은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는 일이 공정하게 되고 사사로이 찾아다니는 일이 자치를 감추게 되며 요행을 바라는 일이 끊어지고 뇌물을 쓰는 일이 거치게 될 것입니다. 군진의 방비와 대소사신들이 내왕에 생기는 여러 가지 폐단에 이르렀어도 역시 바로잡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윤대하는 제도는 자문하는 길을 넓혀서 백성의 사정을 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만 수령은 임금의 근심을 나누어 외직에 임명되어 싸운즉 백성의 어려운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을 것이온데 홀로 정사를 위해 아뢰는 법이 없사오니 원컨대 조신들의 윤대하는 제도에 의하여 크고 작은 수령으로 하여금 매양 세말의 정치에 잘되고 잘못된 것과 민간에 이롭고 해로운 것과 모든 행사를 사실대로 봉서하여 아뢰게 한다면 백성의 사정은 저절로 통달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은 초야의 선비로서 관직은 의견을 아랠 수 있는 책임은 아니오나 그러나 백성을 다스리는 직임을 받잡고 조그마한 도움도 없사옵니다. 이제 변변치 못한 소견은 좁은 소견으로 우러러 성상의 귀를 더럽히게 되었사오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살펴주옵소서 하였다. 곽수는 고적이 중임으로써 그가 파면될 줄을 알고서 그를 올려 한제가 오게 된 이유를 진술하니 임금이 이를 보고 hom부로 하여금 각 고을의 수령들이 공하에서 누회를 치고 뇌물을 공공연히 행하고 사실에서 술을 취하게 마시는 등의 일을 조사하게 하려다가 아직은 문죄하기를 중지하고 곽순에게 복직하도록 명하였다. 로는 행정구역이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7월 4일 정려 두 번째 기사 최윤덕의 실책을 용서하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7월 4일 정려 두 번째 기사 최윤덕의 실책을 용서하다. 좌의정 최윤덕이 북방에서 제 마음대로 홀로 치사하다가 조치를 잘못하여 변방의 근심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정부의 대신과 사헌부에서 주의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특별히 영중주원사라는 벼슬자리를 만들어서 그에게 제수하였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7월 4일 정료 세 번째 기사 따로 검상이란 관직을 설치하여 사람을 선택하여 임명하다. 검상이 이 앞서는 예조에 소속되어 다만 문신 참여관 2인으로 하여금 이를 다스리게 하고 따로 관호가 없었더니 의정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된 이후로 따로 검상이란 관직을 설치하여 의정부에서 소속시켜 그 등급은 예문관 은교의 아래 있게 하고 사람을 선택하여 이에 임명하였다. 세종시로 74권 세종 18년 7월 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소나기가 오다. 아유.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수원부 평택현에 황충이 발생하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종묘에서 비 오기를 빌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참판 강주의 아내 이씨가 죽으니 부의를 내리다. 쌀 10석 콩 5석 종이 70건과 관각을 보냈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6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에게 흉년을 구제하는 조건을 보내다. 지금 흉년에 구제하는 조건을 적어 보내니 그 시행 절차를 잘 의논하여 아래라. 1. 듣건대 돈의 한제가 너무 심하여 백국이 말라 죽었다 하니 백성의 생계를 장차 어떻게 할까? 그 중에 조금이라도 곡식이 익어서 큰 흉년이 이르지 않은 곳이 몇 고을이나 되는가? 도내의 금년 생산되는 곡식이 세전까지 민간의 소비를 지탱할 수 있겠는가? 이창은 빈민에게 대여하는 것이요 국고는 군수에 대비하는 것이다. 옛날 사람도 또한 말하기를 나라에 3년 견딜 저축이 없으면 나라가 그 나라 구실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명년에 풍년이 들런지 흉년이 들런지 또한 기피를 할 수 없음에 뒷날의 염려도 또한 잊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눈앞에 급한 문제를 구제할 일이 뒷날의 일을 계획함보다 더 급한즉 어느 여가의 후년의 계획을 생각하겠는가. 돈에 있는 의창과 군자의 저축이 백성들을 명년의 보리와 밀이 있기 전까지 구제할 수 있겠는가. 혹은 대여하기도 하고 혹은 진율하기도 하여 백성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의논하여 아래게 하라. 1. 지난 이민년에는 일기가 오래 음랭하고 비가 많이 와서 그 재해로 인하여 강원도의 한도가 완전히 농사를 실패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매우 염려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제풀로 가는 것을 허용하여 다른 도로 가서 얻어먹도록 하였더니 백성들이 이 때문에 살아남음을 얻게 되었다는데 그때에 의논하는 사람들이 혹은 이를 옳다고 하고 혹은 이를 그르다고 했으나 이제에 있어 이를 생각해 본다면 백성들이 죽지 않은 것은 다른 도에 가서 밥을 얻어먹게 하였던 계책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의 한 도는 지금까지 15년이 되어도 군대의 정운이 아직 소루한 것은 이민년에 백성들이 모두 사방으로 유의한 까닭이다.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옮기는 것은 흉년을 구제하는 정치에 없을 수 없는 바이라고 하였으니 도내에 흉년이 들어 군현의 굶주리는 백성을 지금도 역시 어찌할 수가 없다면 마땅히 저들이 가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땅에서 구제할 수 있다면 이사하지 말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계책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들이 가는 곳 대로 내버려 둔다면 백성들이 장차 사방으로 흩어져 다른 도에 숨어 살게 되어 군사의 정원이 너무 줄어들 것이니 그들이 이사 가는 곳을 검하고 온갖 방법으로 진대하여 굶주려 죽지 않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들이 이사 가는 것을 검한다면
한돈의 저축으로는 다 살리기가 어려울 것이니 이름을 기록하여 장부에 올리고 이내 여행증을 주어서 제 가는 대로 허용하여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하니 이 두 쪽의 언론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 자세히 생각하여 아뢰어라. 1. 지난번에 호주에서 아랜 바에 의하여 흉년이 든 각도로 하여금 보리와 밀을 많이 심게 하였는데 그러나 무지한 백성들이 어찌 뒷날의 근심을 돌아보겠는가. 마땅히 묵은 곡식으로서 새 곡식을 받고 그 종자를 준비해 두게 하라. 1. 지난번에 호주의 아랜바에 의하여 각 포에 소속된 선군으로 하여금 모두 소금을 굽게 하였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 소금이 흉년을 구제하는 데 있어 관계되는 바가 가장 기묘하니 연변 지방 각 고을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군인과 구실이 없는 평민 및 관노 등으로 하여금 모두 소금을 굽게 하여 흉년 구제에 대비하게 하고 또 본디 염간이 아닐지라도 소금 굽기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징수하지 말 것이다. 1. 흉년을 구제하는 방법은 백성을 힘을 너그럽게 하고 현금을 늦추어 주고 도내의 공사 영선은 일체로 모두 금지하고 모든 백성들의 범죄는 때를 따라 그때그때 곧 처결하여 오래 옥중에 갇혀 있게 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6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신녀를 간통한 호군 문사를 귀양 보내게 하다. 상부에서 아뢰기를 호군 문사가 궁에서 나가 있는 신녀 보배를 간통하였사오니 형률에 의거하여 차명에 처하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문사는 공신의 아들이니 다만 직천만 거두고 중의적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외방으로 귀양 보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민효환, 정포, 황곤, 한자의 안경직 등이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지난해 가을부터 감으로 이제까지 비가 오지 아니하였는데 경상전라 충청 세도가 더욱 심하여 네 번이나 비 오기를 빌었으나 아직껏 비가 오지 아니하니 다만 벽곡이 말라 죽을 뿐만 아니라 흉년을 구제할 물자도 또한 얻기 어렵게 되었다. 내가 평상시에 다른 일이면 이를 다 제변이라 일어나니 지금의 이같이 가뭄은 곧 하늘이 견책하여 알리는 큰 제변이다. 혹시 형벌이 적중함을 잃어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또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옮기는 일은 흉년을 구제하는 정책으로 피할 수 없는 것임에 이미 감사로 하여금 그 편하고 편치 않음을 서로 의논 확정하여 아뢰라고 하였으니 처치하는 방법은 그 지경에 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가서 그대의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에게 굶주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지돈영부사 봉녀가 병이 위급하니 동궁빈에게 살피게 하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흉년 구제를 위해 새로 임명된 수령은 역마를 주어 보내다. 경상도 감사 박규가 급히 아뢰기를 지금 흉년을 만나서 흉년 구제하는 일이 급하오니 새로 임명된 수령은 아직 회유를 그만두고 역마를 주어 보내시고 그 처자들은 올 가을을 기다려서 임소에 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원친중, 원지직, 파이태, 오간주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원친중이 보낸 정지 등 3명과 원지직이 보낸 연정 등 5인과 야인의 지위 파이태 등 3인과 오간주 등 2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한재로 인해 충청도 전라 경상의 상납을 검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와 경기 좌도의 각 고을은 가뭄으로 인하여 벽곡이 말라 죽어 추수의 희망이 이미 끊어졌으므로 백성의 생계가 염려스러운 사오니 그 올해에
바칠 제목은 모두 경감해 주소서. 또 전래에 해마다 가을철에는 충청도의 쌀을 수도로 운반하여다가 백관에게 봄 첫 달의 녹봉으로 나누어 줬는데 지금은 이른 가을인데도 백성의 신양이 매우 어렵사오니 상납하지 말게 하시고 명년본 첫 달의 녹봉을 요량하여 감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변방의 석보와 연대 축조에 관해 평안도에 전지하다. 영중추원사 최윤덕이 헌의하되 지난번에 대신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평안도 연변 지방의 각 고을에 거주하는 백성은 호수에 많고 적은 것을 계산하여 각기 석보를 쌓되 매우 놓고 가파롭게 하고 농사철을 당하여는 석보에 들어와서는 한편으로는 망을 보게 하고 한편으로는 피란하게 할 것이다 고 하였는데 연변 지방의 농민이 모여 있을 만한 곳으로 여연에서의 의주까지 30여 곳에 모두 석보를 쌓게 한다면 부역이 너무 과중하여 10년 안에 십살에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민가가 많이 있는 곳에는 이미 벌써 험준한 곳에 의거하여 목책을 설치했으니 뒤따라 점차로 석보를 쌓게 함이 옳을 것입니다. 또 연대의 설치도 연변 지방의 각 곳이 평탄한 들이나 넓은 벌판이 아니고 저들과 우리의 경계는 조그만 강을 사이에 두고 개의 어금니와 같이 들쑥날쑥하여 서로 들어가 있고 1, 2 안에서도 산채는 굽고 숲은 빽빽하여 비록 저쪽에서 전군이 때를 지어 오더라도 바라볼 수가 없으므로 연대는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경에는 높은 산봉우리와 험준한 고개가 많이 있으므로 다시 연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사옵니다. 다만 목책 안에 높은 누각을 지어 그 위에서 망을 보게 하고 성문은 늦게 열고 일찍 닫게 하여 낮에는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망보게 하고 만약 적변이 있거든 급히 농민에게 일러 달려와서 석보에 들어가게 할 것이며 밤에는 목책 위에서 승경을 돌게 하되 조두를 두드리고 방비하게 하면 뜻하지 않은 병고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어느 의견을 올리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산 수천 두 고을은 야인과 외척의 침입이 두려우니 마땅히 금년 가을에 미처 모두 새로 성을 쌓아서 장례를 대비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고 또 의견을 올리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산 수천 두 고을과 여연으로부터 서쪽에 있는 각 곳의 석보는 그 방비하는 일에 있어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을 비교하여 축조할 것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대개 업성과 석보와 연대를 쌓는 일은 모두 이것이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중대한 일이다. 대저 전쟁에 관한 일은 멀리서 헤아리기는 어려우며 또 소문은 친히 보는 것만 못하니 금년 가을철에 인산 수천의 업성과 여연 서쪽에 있는 연대와 작은 석보를 축조함에 있어 긴급한가 긴급하지 않은가를 경등을 서로 의논하여 아뢰어라. 의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뒷공론이 있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조두는 갱제비와 징을 경한 군용 도구이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가 호적을 정한 일에 대해 아래다. 이제 여러 도의 호적을 정하되 50결 이상은 대호로, 20결 이상은 중호로, 10결 이상은 소호로, 5결 이상은 잔호로, 5결 이하는 잔잔호로 삼아 이를 정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도는 26고을의 민호가 합계 11,538호인데 그 중에 대호가 10호, 중호가 71호, 소호가 1641호, 잔호가 2043호, 잔잔호가 7773호로 땅은 좁고 전지는 적사온데 영서지방은 산전에서 생산물이 정전보다 배나 되고 영외에는 또 업과 소금의 이익이 있사온즉 만약 다른 도에 만든 호적의 기준에 의하여 호역을 나누어 배정한다면 다만 구실을 배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고와 안일도 균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뒤로는 도내의 호적을 정하되 20개월 이하와 10개월 이상으로 중호로 삼고 6개월 이상으로서 소호로 삼고 4개월 이상으로서 잔호를 삼고 3개월 이하로서 잔잔호를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1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신창 아산 등지에서 황충이 발생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1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서교에서 농사 상황을 시찰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1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동방철용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1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동서변료의 제조와 별자를 폐지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1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지돈영부사 복료의 줄기 복료의 본가는 강화부 하음현인이 엄직으로 벼슬하에 여러 번 승진하여 사헌부 감찰이 되고 외직으로 나가서 장령 현감이 되었다. 기유년에 자기 딸로서 왕세자비를 삼았기 때문에 관계를 띄어 종부시 소윤에 임명되고 그 이듬해는 빨리 승진되어 첨지돈영 부사에 이르렀다. 신년에 2조 참의로 옮겼다가 곧 이어 동지 총재로 승진되고 형조, 병조 2조 참판을 지냈다. 병진년에 지돈영 부사로 승진되었다가 죽으니 나이 62세이다. 1일 동안 조회를 폐하고 관에서 장사를 지냈다. 시호를 공숙이라고 하니 이를 공경하여 윗사람을 받드는 것을 공이라 하고 마음을 잡아 결단하는 것을 숙이라 한다. 아들 두 사람이 있으니 봉극과 봉극유이었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1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가뭄을 근심하여 궁인 방자 몇 명을 내보내다. 궁인 전찬 광씨 등 8인과 방자 3인을 내보내게 하고 이내 상료를 줄이라고 명하니 대개 가뭄을 근심하여 경비를 줄이기 위함이었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1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짐승 죽이는 금령을 엄하게 지키게 하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소와 말을 잡아 죽이는 검령은 육전에 기재되어 있사오나 그러나 요사이 서울 안과 공성의 옆에서 여러 번 검령을 범하는 자가 있사오니 그들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와 같습니다. 비옥건대 검화도감으로 하여금 한승부 오부의 관원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규찰하여 짐승 죽이는 검령을 거듭 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1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14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남방정룡 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14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진잠현감 김길통이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검년의 그 도의 한제는 옛날에는 드물게 듣는 바이니 가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림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1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북교에 비 오기를 빌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1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중궁과 동궁의 신녀들이 월봉을 줄이도록 명하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16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기우제를 행하다. 풍운레우의 단과 삼각산과 한강에 비 오기를 빌고 또 중앙 황룡에게 기우제를 행하였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7월 16일 기후 두 번째 기사 한제로 인하여 사부 학당들의 공급 공장의 급료를 줄이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국가에 1년간 지출하는 경비가 쌀이 57,280석이온데 지금 풍조청의 저장된 쌀이 겨우 12만 3,300여석뿐입니다. 이제 가뭄으로 인하여 쇠국을 징수한 것이 매우 적은 까닭으로 내년의 용도는 반드시 모자라게 될 것이오니 청근대 사부 학생들의 공급과 각처 원리의 점침과 공장의 급료를 줄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16일 기운 세 번째 기사. 왕세자가 지돈영부사 복녀의 집에 가서 조문하다. 왕세자가 왕세자 빈의 아버지인 지돈영부사 복녀의 집에 가서 조문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16일 기운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내금위의 관직 제수에 관해 아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내금위의 4번으로 나누어 도목마다 2인은 4품으로 거간하게 하되 그대로 벼슬을 주고 5품에서 8품까지는 각 3인으로 하여금 3인으로 하고 9품은 12인으로 하되 4번 중에서 출근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서로 갈아서 제수하게 하고 그 이미 3품 4품에 승진된 사람은 제주에 따라 서용하게 하셨사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16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외인 등 희구가 토산물을 바치다. 좌이 문대랑 등 7인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1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우사의 비를 빌고 석적 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1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한재로 인해 충청 전라 경상의 속전 징수를 늦추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충청 경상 전라 세도는 가뭄으로 인하여 흉년이 들어서 백성의 생계가 애처로운데 무릇 범죄하여 당연히 속전을 내야 될 사람에게 급하게 징수한다면 가산을 탕진하게 될 것이니 그중 토호 이외에 과호를 범한 사람에게는 가을을 기다려 이를 징수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1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서방 토령 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18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안순 원창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순을 판중추원사로 판호조사를 겸임하게 하고 원창명을 인수부 윤으로 임명하였다. 세종시록 74권 세종 18년 7월 18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야인에게 간첩을 보내는 일에 관한 논의. 함길도 감사 정흠지에게 전지하기를 근래 야인이 해마다 변방을 친구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만주가 홀라온에게 군사를 청하여 함께 와서 침략한다고 하는데 이만주는 말하기를 홀라온의 변경을 친구하는 데는 나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우리 파저강 사람도 또한 노략을 당하였다고 하니 나는 변방을 침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다. 그 도에 거주하는 올량합, 알타리, 올석합 등이 홀라온과 서로 통하는 자가 응당히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절제사 김종서로 하여금 기회가 있는 대로 그들에게 물어 그 실상을 알고자 하는데 지금 종서가 말하기를 알타리 태수가 올량합이 복아한 등이 말하기로는 홀라온, 올석합, 사롱합, 네이거, 모도호 등이 5월에 마군 500명을 거느리고 파저강에 나와서 사룡합은 여인을 침략하고 네이거와 모도호는 이만주의 거처를 침략했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입은 달라도 말은 같으니 마땅히 믿을만합니다. 그러나 이 지방의 야인들은 이만주나 그 부하들과 더불어 혹은 친척이 되고 혹은 혼인 맺어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다 같이 하게 되니 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적국과 서로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국의 정상과 허실이며 도로의 굽고 바름과 험하고 평탄한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계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간첩을 잘 이용할 뿐입니다. 사령합 네이거, 모도호 등이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두 대로 나누어서 혹은 우리의 변방을 침략하고 혹은 이만주를 침략하지만은 마땅히 그 속셈이 있을 것이니 이를 알지 못하였으나 안 될 겁니다. 이만주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어 홀라온에게 원병을 청하여 속으로는 마음을 같이 하지만은 겉으로는 서로 원수처럼 대하며 그 실정은 숨겨두고 나타내지 않으니 역시 알지 못하였으나 안 됩니다. 홀라온이 사는 것의 산천의 험준하고 평탄한 것과 불악이 많고 적은 것과 군사가 강하고 약하고 있고 없는 것과 우리나라 서로 떨어진 거리의 멀고 가까운 것과 도로의 굽고 곧은 것들도 또한 알지 못하였으나 안 됩니다. 호인들의 천성은 욕심이 많으니 진실로 이익으로서 이들을 꾀인다면 비록
부자의 사이라도 그 실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올량압과 알타리 중에서 홀라움과 인연이 있는 사람을 구하여서 뇌물을 후하게 주어 그 마음을 사고, 또 우리 통사 중에 조심성이 있고 주밀한 사람을 뽑아 호복을 입히고 내왕하는 노자를 넉넉히 주어 함께 홀라원에 보내어 마음대로 내왕하게 하여 시일을 한정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저쪽 사람의 정상을 탐지하게 하여 이와 같이 하기를 두서너 해 동안만 한다면 저쪽의 정상을 모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종서의 이 계책이 진실로 좋은 계책이다. 이제 정부의 대신과 함께 이를 의논하게 하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올량학과 알타리 중에서 홀라움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진실로 얻기가 어려우며, 비록 그 사람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이며, 또 통사를 보내었다가 만일 일이 단련하며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생각하건대 위태로운 계책입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로부터 적의 실적을 알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간첩을 써야만 되는데, 간첩은 비록 홀라운에 바로 통하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빙자하고 이만주, 심타남로, 임할라 등의 이어가서 몰래 물하로서 그 관할 사람에게 뇌물을 준다면 저들은 반드시 말을 다하여 줄 것이니 세 곳의 말을 다 얻어 이를 참고하고 점검한다면 그 실정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변방의 방언은 비록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저쪽 사람이 허와 실을 알지 못한다면 소금과 기머거리와 같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모름지기 반간을 통하였으만 그 꾀를 부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국의 통사들은 모두 사리를 알지 못하므로 함께 이를 모의할 만한 사람이 적으니, 만일 탈로 된다면 장차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홀라움과 파저강의 야인 중에서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워서 함께 이를 모의할 만한 사람을 가려 뽑아서 그 처자를 후하게 구휼하고 물하를 많이 주어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저쪽 사람의 많고 적음과 방비가 있고 없는 것과 적인들이 오는 시기를 탐지하여 고하게 하되, 사실이 과연 말한 바와 같거든 그 공을 후하게 상준다면 야인이 다투어 방간이 될 것이므로 저쪽 사람의 계획을 거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 의논이 부산함에 그 요령을 알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만주가 여러 번 해마다 쳐들어와서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사로잡아 가니 마땅히 죄를 토벌해야 될 것이나, 흉년을 만나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으므로 아직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비록 그러나 예로부터 장군이 적군을 대적할 때는 반드시 간첩을 사용하였나니, 그렇지 않으면 적의 실정을 알아서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처리할 수가 없게 된다. 이만주가 여러 번 변경을 침략하면서 홀라온의 한 짓이라고 핑계해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실정을 알지 못하여 그 꾀에 빠지는 듯하니 누가 우리나라에 지모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겠는가? 반드시 김종수의 말한 바와 같이 된 후에라야 수호에 있었으나 정토에 있었으나 그 계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국의 통사 중에 조심성이 있고 주밀한 사람이 적으니 설령 적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하더라도 왕순과 같이 원호에게 사신으로 가서 형벌을 지독히 받아 거의 죽게 되었으되, 마침내 그 말을 변경하지 아니할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저 홀라온이 혹시 잡아 머물러 두고 온갖 방법으로 위협한다면 반드시 간첩이라는 실정을 숨기지 않고 말하여 변경의 계획을 누설할 것이니, 저 홀라온의 몇천 명의 무리가 앞으로 요란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또 중국에서 이 소식을 듣는다면 역시 반드시 비웃을 것이다. 옛날의 장군이 적인으로 말미암아 적의 실정을 알게 된 일이 많다. 사책을 상고해보아도 환하게 상고할 수가 있다. 저 야인들은 어리를 모르고 성질이 본디 재물을 탐하니, 우리 국경과 연해 있는 야인 중에 홀라움과 파저강에 인연이 있는 사람을 뽑아 포백과 곡식, 소금 등의 물자들로서 주어 그 처자를 후하게 구휼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서로 왕래하게 한다면 두서너 해를 지나지 않아서 홀라움과 이만주의 실정과 허위를 모두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에게 붙잡히더라도 우리가 공벌하려는 형세가 없고, 또 저들로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 우리에게야 뭐라고 하겠는가? 경이 김종서와 판회령부사 이징옥과 함께 한 곳에 모여 그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잘 의논하여 자세히 아뢰되, 만약 다른 계책이 있으면 아울러 숨김이 없이 함께 아뢰라고 하였다. 정흠지, 김종서, 이징옥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하여 급히 아뢰기를,
뛰어난 장수라고 이끄는 사람은 다른 것이었고 간첩을 잘 사용하여 적의 실정을 알고 있으며 호령을 엄하게 하여 남의 꾀를 비밀히 하는 것이니 먼저 아는 사람은 승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패배하는 것이 고금이 떳떳한 일입니다. 병법에도 말하기를 서로 지킨 지 몇 해 동안을 하되 하루의 승리를 다투면서 장록과 백금을 아껴서 적의 실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장수가 될 수 없으며 임금이 보좌가 아니면 승리의 주장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방이 모두 적과 국경을 인접해 있고 동쪽과 남쪽은 큰 바다에 가로막혔는데 전함을 준비한 이후로는 50년 이래로 외적이 능히 근심을 끼치지 못하였사옵니다. 서쪽과 북쪽은 국경이 적의 소굴에 연접해 있어서 왕래를 금함이 없으므로 저들이 이쪽의 도로에 굽고 바른 것과 산천의 험준하고 평탄한 것을 사차치 살펴서 알지 못함이 없습니다. 비밀이 허술한 틈을 엿보아 갑자기 뛰어들어서 침략한 것이 해마다 없을 때가 없사오나 열진의 변장들이 그들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어찌 능히 시기에 맞춰 병고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서쪽은 압록강으로부터 동쪽은 두만강으로부터 이북지방은 산천이 험준하고 평탄한 것과 도로에 굽고 고든 것과 적의 방비가 있고 없는 것은 비록 변방에 오래 있는 숙장 노졸이라도 아는 것이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그 외에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이 편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저쪽을 먼저 알고 있는 자를 대적하게 되니 항상 저적에게 기세를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급한 걱정은 이만주와 같은 적이 없사옵니다. 또 말이 있기를 범찰이 홀라운과 서로 화살을 보내어 몰래 약속을 맺는다고 하오니 그 실정을 모두 알지 않았으는 아니 됩니다. 마땅히 성상을 밝으신 계획을 쫓아 북경에 인접해 거주하는 야인으로서 홀라운과 파저강에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넌저시 모의하여 후한 이익으로서 먹이고 인하여 그 처자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족친과 인하들을 찾아본다고 칭탁하여 서로 사사로이 왕래하면서 그 실정을 살펴 알게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기를 두세 번 하게 되면 두 곳의 정상을 거의 다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다만 오직 이때 시세에만 적합할 뿐 아니라 역시 옛날 사람의 간첩을 이용한다는 뜻에도 합할 것입니다. 신등의 소견으로는 과연 별로 다른 계책이 없습니다. 또 야인 중에는 홀라운과 파저강에 인연이 있는 사람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속히 하고자 하다가는 혹시 이루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비록 이루어졌더라도 혹시 흔적이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이 일은 흔적이 없어야만 간첩의 방법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징옥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아보게 하시고 김종수로 하여금 그 계획을 주관하게 이 시일을 한정하지 말고 기회를 보아 잘 도모하게 하시면 계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저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주밀함이 간첩보다 나은 것이 없사옵고 간첩을 잘 쓰기에는 상금을 후하게 주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논의는 남들에게 알리지 마시고 재물은 그 일에 쓰기에 넉넉하도록 맡기소서. 신등의 천박한 소견은 이에 그칠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즉시 정부에 의논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아뢰기를 만약 본국에 가까이 있는 야인 중에서 그 동료를 배반하고 본국에 성심을 다하는 사람을 얻게 된다면 괜찮겠사오나 그러나 그 사람의 심정은 이랬다 저랬다 하여 믿기가 어려운데 만약 본국의 정상을 저들에게 먼저 통하고 도리어 허탄한 말로서 본국에 보고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익은커녕 도리어 손해만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참찬 하연 등은 아뢰기를 옛날에 외적이 마구 날뛸 때에도 그 형세가 이제 북쪽 도적보다 더하였었는데 국가에서 윤명 등을 얻어 쌀과 명화를 후하게 줘 저들의 소굴에 왕래하면서 혹은 상업을 하기도 하고 혹은 저들의 개수에게 뇌물을 주기도 한즉 적은 곧 그 이익을 탐내어 침략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적이 편안함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은 이미 그렇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성상의 하교하신 대로 진실로 국경 근처에 있는 야인 중에서도 본래부터 서로 왕래하는 사람을 얻어 저곳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주고서 반간 행세는 하지 말게 하고 오로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화기롭게 계유하기를 힘쓴다면 저들은 반드시 이익을 구하여 교제하고 왕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실상은 반간이면서도 은근히 저 사람들이 실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며 비록 저들에게 붙잡히더라도 저들은 의심내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정은지 김종수 이징옥에 전지하기를
지금 경들이 올린 계획이 매우 좋은데 이 일을 대신 들과 의논하니 어떤 사람은 옳다고 어떤 사람은 옳지 않다고 하여 의논이 분분하여 일치하지 않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만약 저들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방관을 행하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나라의 실상을 모두 저들에게 알리게 된다면 그 마음을 헤아릴 게 없으며 도리어 누설시키는 해가 있을 것이니 그것은 옳지 못한 일임이 환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간첩이라는 실정을 알지 못하게 한 뒤라야 옳을 것이다. 지금 야인 중에 저들과 인연이 있는 사람 뽑아서 저들과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 반간을 행하되